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이제 박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 디알포알이라는 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인공지능의 이제 실물들, 즉 하드웨어나 하드웨어를 결합하는, 특히 요즘에는 이제 로봇 쪽이 이제 이슈가 돼서 시즌 5부터는 이제 로봇 관련된 거로 쭉 이제 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봇 행동 제어를 위한 이제 모방 학습, 이제 르로봇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디알펄 소개하고 리로봇 선정 배경, 이제 거기 알고리즘인 지금 ACT, 그다음 디퓨전 폴리시, 그다음에 파이 제로. 자, 이런 순서로 할 거고요. 그다음 결과가 저희가 나왔던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다음 향후 계획 및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2017년도부터 사실 이제 랩을 시작했습니다. LR4 RWS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강학습을 이제 실세계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랩을 2017년도 9월에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코로나 전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 이제 2022년도에 저희가 이제 딥러닝, 이제 레인포스 러닝 포 리얼 월드에서 이제 2022년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 시즌 6까지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즌 6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이고요. 처음에 이제 이동 로봇을 이제 가지고 로스라든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결합하는 형태의 이제 랩을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시즌 5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로봇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개월 과정에 로봇 교육을 좀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이제 협동 로봇의 이제 미니 로봇 형태의 이제 이런 로봇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모바일 알로하가 이제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모바일 알로하는 너무 비싸죠. 일반인이 다루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알포알은 이제 디자인 및 기구 설계, 이제 하드웨어 분야,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그리고 모방 학습 로봇 등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폭이 넓은 이제 랩을 운영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한번 다뤄보자. 사실 랩에서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쭉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했었고요. 시즌 5에서는 알로하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관절을 이제 다 모디파이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 로봇만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알로하 베이스에, 즉 디퓨전 폴리시라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 베이스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엔드 이펙터만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의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냥 그리퍼만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로봇을 이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것도 이제 교육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강사를 하면서 그 두산 로보틱스의 그 협동 로봇들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그리퍼만 달리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카메라가 달려 있죠. 이게 원 카메라입니다. 보통 이제 로봇이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알로하 방식 같은 경우는 카메라 4개를 가지고 이제 설계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UMI라는 이 그리퍼는 그냥 그 손목에 어안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트릭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하고 이제 시즌 5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 이제 반은 성공을 했고요. 반은 이제 숙제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랩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꾸준히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다 이제 르로봇을 이제 선정하게 된 배경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르로봇은 이제 저가의 로봇입니다. 굉장히 이제 100만 원 언더. 보통 이제 아까 협동 로봇은 억 단위가 되죠. 한 1000만 원, 수천만 원의 어떤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로봇을 운영하는데 르로봇은 100만 원 언더의 그런 이제 비용을 가지고
이제 로봇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같은 알고리즘을 똑같이 이제 협동 로봇하고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르로봇이 다양한 모델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이제 ACT라든가 디퓨전 폴리시라든가 아니면 파이 제로라든가 하는 현재 지금 가장 핫한 이제 그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5년도쯤에 이제 논문들이 나왔던 것들이 전부 다 현재 여기에 다 들어있는 이제 그런 이제 로봇이라는 것이 이제 있었고요. 자체 로봇 플랫폼을 한번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알로하 로봇이었죠. 이제 벌써 한 2년 전 얘기죠. 근데 벌써 이제 옛날 느낌이 들어요. 현재 그만큼 이제 로봇의 어떤 발전은 굉장히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방 학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다 간절마다 다 이렇게 값들을 이제 입력을 시켜줘야지만이 로봇이 움직일 수 있어요. 간절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로봇이 아니면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거죠. 딜레마는 뭐냐면 동일한 어떤 로봇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이 더군다나 비싸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저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자 했냐면 저가의 로봇,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2024년도에 이제 모바일 알로하가 나온 23년도에 모바일 알로하가 나오고 24년도에 그 똑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한 UMI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제 아까는 이제 보면은 관절마다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만이 로봇을 운영했었었는데 이 UMI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리퍼만 갖고 있으면 그리퍼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엔드 이펙터죠. 즉 끝점이라는 것이죠. 끝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버스 키네마틱이나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로봇을 이제 일반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끝점을 알고 있으면 일단 어떤 로봇이든지 우리가 끝점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 모방학습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이제 저 그리퍼를 가지고 계속 이제 행위를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모델이 실질적으로 저걸 인식해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직까지는 아주 정교하다고는 바로 쓸 수 있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머지않은 시간 내에 뭔가 이렇게 거의 이제 상용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즌 5에서는 현재 요 UMR 가지고 쭉 해서 우리가 이제 디퓨전 폴리시로 해서 일부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을 성공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르로봇이에요. 자, 르로봇을 이제 딱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리퍼가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장착한 로봇이 또 필요하긴 한데 그 장착한 로봇을 또 구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르로봇은 일반적인 아주 그냥 이제 여기서 로보티즈 모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이 요즘 베끼기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로보티즈 모터 유사한 모터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이제 로보티즈 모터 계열의 이제 5층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여기 아마도 이제 한 50만 원대 이렇게 해서 이제 팔로와 리더라고 해서 하나는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그러면 그걸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처리하도록 해주는 이제 이런 로봇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걸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우리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워낙 이제 이게 빨리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오히려 사는 게 더 이렇게 더 좋을 정도로 사실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는 잠정 이제 보류. 그래서 그냥
같은 가격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알고리즘들이 다 이렇게 다 제각각 갖고 있던 거를 하나로 다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알고리즘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여기에 알고리즘들이 즉 모델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의 로봇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모델들을 운영해보고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거기서 어떤 문제점들을 또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AI 로보틱스가 이제 생성형 모델 즉 확산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 모델을 쓰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산 모델과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언어 모델에서도 일반 언어 모델과 거대 언어 모델. 근데 지금의 이제 트렌드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로 이제 옮겨가는 이제 그런 방향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나의 축인 확산 모델을 좀 더 깊게 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5가 생성형 모델에 대해서 쭉 되게 자세하게 저희가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 ACT는 VA라는 것을 이제 모델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디퓨전 폴리시는 DDPM이나 DDIM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어떤 모델 개념이 잡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VA라는 논문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져서 사실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은 그런 부분들을 1장부터 10장까지 차근차근히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디퓨전 폴리시에 대한 그런 이제 확산 모델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잘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해서 10장까지 이제 쭉 이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VA가 요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확산형 모델, 이제 DDPM 이게 이제 디퓨전 폴리시에 쓰여지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조건부 DDPM을 써요. 그래서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즉 조건이라는 것은 로봇에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로봇의 상태입니다. 제가 로봇이 현재 어떤 상태를 취하고 있고 카메라에 어떤 물체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조건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조건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이제 경로를 이제 만들어요. 경로 계획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현재 이 로봇의 위치에서 어느 위치를 어떻게 가게 되면 얘를 내가 뭐 짚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숙달된 조교가 이제 쭉 나는 이제 이렇게 쭉 하면은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로보틱스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리 법칙이라든가 이제 로봇의 어떤 운동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필요가 있어서 여기 이제 로보틱스 파이썬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라든가 이제 인버스 키네마틱, 포워드 키네마틱 이런 부분들도 한번 쭉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D로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육축 로봇을 다루다 보니까 3D 차원에서의 매니플레이션들을 한번 쭉 이제 어떤 동작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이제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는 사실 이렇게 이제 르로봇이 핫하게 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르로봇이 확 이제 올라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구 설계까지도 사실을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워낙 이제 중국에서 저가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이렇게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제 사실은 이 프로젝트는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 저희가 이제 보통 로봇 시뮬레이터가 무즈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기 아이작 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약간 장비빨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저희가 이제 저희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유니티를 되게 잘 하셔갖고 유니티로 해서 이 모방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것이 이제 저희의 이제 하나의 성과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좀 데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여기다 심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자 하냐면 유니티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상 공간에서 했던 것들을 현실 공간하고 같이 한번 결합을 해보는 것들을 저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현실에서의 뭔가의 어떤 이제 실행을 하고 데이터셋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일명 이제 노가다성을 띄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니티를 통해서 해본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퓨전 폴리시라는 것이 있는데 연산량이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연산량이니까 어떤 인베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장치에 넣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이것이 실제 실장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경량화 됐느냐, 가벼워졌느냐, 사실은 그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가장 가벼운 것들이 이제 ACT이고, 그 다음에 디퓨전 폴리시, 그 다음에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쓰는 이런 순서대로 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DDP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 뭔가 액션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것을 약간 개선한 학습 모델 중에 컨시스턴시 폴리시라는 것이 한 번에 여러 번 수행할 게 아니고 한 번에 여기서는 이제 100번 수행할 걸 한 번에 수행한다. 이 정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노트북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게끔. 근데 요거는 아직은 르러봇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컴파일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르러봇을 갖고 한 것이 여러 개 알고리즘이 있는데 사실 ACT만 현재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디퓨전 폴리시라든가 그 다음에 파이 제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현재 지금 다 이렇게 테스트가 되어지진 않았는데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경량화 작업들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현재 지금 로봇에 적용이 되는 시점이에요. 굉장히 빠릅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이제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워낙 이제 속도감이 엄청나게 빠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모델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거를 기획한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코드를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면서 봤는데 제대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로봇 하는 사람들, 기계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사실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쓰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내부 원리를 이제 모르고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저희가 한국말로 이제 보통 이제 저자들도 사실은 깊은 어떤 내막 자체를 얘기하지 않는데 저 나름대로 어떤 관점에서 이제 이런 모델들을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ACT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가 이제 잘못 편집이 됐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형 모델이 이제 아까 보시면 VA라고 있어요. VA는 뭐냐면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토 인코더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본이 있으면 이제 차원을 축소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퓨처 맵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CNN이면 CNN에서 이제 차원 축소가 됩니다. 압축의 효과가 있죠. 다시 이거를 그대로 디코딩을 하게 되면 원복을 하는 거죠. 원화와 같은 어떤 상태로 되는. 자, 이게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퓨처맵 형태로 되어져 있으면 변형이 안 돼요. 이 왜 그런 특성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퓨처맵 자체를 여러분들 인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퓨처맵 자체를 내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바로 이제 확산 모델을 쓰게 되면 이제 평균과 분산이라는 이제 잠재 변수를 이제 쭉 이제 만들어 주게 되고 그 잠재 변수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샘플링하게 되면 이제 약간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생성형 모델이죠. 이제 생성형 모델을 실질적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오토 인코더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차원 축소, 즉 어떤 압축의 어떤 효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코더 쪽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이제 압축을 해서 작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인 거고 이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변형한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는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 디코더가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거를 실질적으로 그냥 퓨처 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규 분포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잠재 변수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관측 변수죠. 관측 변수. 관측 변수는 눈으로 이제 확인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 어떤 그림의 어떤 쉐입이라든가 어둡다, 밝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포 특성들이 사실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잠재 변수화를 시켜 놓게 되면은 그 잠재 변수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링된 값들을 다시 이제 약간 변형을 시켜주면 여기서 이제 변형을 어떻게 시켜주느냐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서 이제 요런 조건하에서 요걸 이제 정규 분포를 만들어라. 정규 분포의 셋이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정규 분포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다가 조건들을 변화시켜 주게 되면은 현재 내가 원하는 어떤 다양한 이제 변형을 갖고 있는 이제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거를 사실은 이제 저희가 ACT를 이제 보면 트랜스포머에서 언어 모델로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언어 모델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VA입니다. 더군다나 CVA야. 조건형 이제 CVA죠. 컨디셔널 CVA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처음에 이제 모바일 알로하라는 것이 이제 나왔을 때는 보통 카메라가 4개 정도 필요해요. 탑에 있고 이제 프론트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목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이제 처리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모으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을 모은다는 과정에 데이터셋을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휴먼 데모를 하게 되면 그 휴먼 데모를 데이터셋을 모으고 그 데이터셋을 모아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훈련이 다 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 이제 기계가 로봇이 따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ACT라는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맨 처음에 ACT를 분석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자 노력을 해봤었는데 나름대로는 좀 분석이 사실 깔끔하게 되진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봤듯이 그런 그 밑바닥부터 시작한 딥러닝 확산형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공부하고 나서 봤더니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원리로 되는지에 대한 이제 통찰력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르로봇은 카메라를 2대를 달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성능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사실 많이 달수록 이제 성능은 조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성능은 좋아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뭔가를 쓸 때 카메라를 여러 개를 두는 거하고 카메라 몇 개를 듣지 않은 거는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향후에는 적은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트랜스포 모델을 3개를 써요. 하나 인코더가 2개고 그다음에 디코더가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CVA의 인코더 역할을 해요. 그다음 얘는 사실은 표면적으로 논문에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사실은 명확하게 기입은 사실은 하지 않았는데 얘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CVA 디코더 역할을 해줘요. 디코더 역할을 해서 그러고 나서 여기다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주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액션이라는 시퀀스를 이제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하나씩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인코더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그 모델을 쓰고 있다. 언어 모델이에요, 사실은 트랜스포머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어 모델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죠. 언어 모델의 탈을 쓴 이제 VA죠. 그래서 VA의 어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Z라는 것이 나와요. Z. 이게 아까 정규 분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32개의 어떤 정규 분포들을 이제 쭉 제너레이션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조인트, 현재 조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관절의 값들이죠. 관절의 값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시퀀스,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액션 시퀀스를 이제 토큰으로 전달해주면, 근데 얘가 뭐냐면,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로 뭐를 만들었냐면은 VA를 만든 거예요. VA 인코더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2개의 이제 뭔가의 확률 분포를 만든 거야. 그 확률 분포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트랜스포머, 이제 우리가 CNN에서도 퓨처맵이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대략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 즉 어떤 정규 분포는 속도에 관련된 거, 어떤 거는 이제 뭐 보면은 경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융합이 된 이제 그런 상태, 이제 뭐냐면은 잠재 변수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와요.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얘는 요걸 통해서 정답 이제 해당되는, 이제 우리가 정답에 해당되는,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정답에 해당되는, 내가 이제 어떤 시범을 보여줬던 거하고 비교를 해서 다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제 백워드를 하는 거죠.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얘네들을 계속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인코드에 해당되는 이제 파라미터도 튜닝을 하는 것이고, 디코드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튜닝을 하도록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 하나하나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샘플을 이제 데이터셋을 얻어와야 되겠죠. 데이터셋을 이제 얻는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텝 어신 샘플 데이터를 이제 얻어와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쭉 여기서 보면 이제 리더와 팔로워가 있는데, 그 리더가 이제 쭉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쭉 데이터들이 생겨요. 카메라 관련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조작된 어떤 그 로봇 상태 값,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제 아까 카메라 4개니까 이렇게 되고요. 르로봇은 카메라가 2개니까 2개가 되고요. 조인트는 여기서 이제 6축 로봇을 이제 썼기 때문에 이제 그리퍼까지 해서 7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개니까 14개,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르로봇은 이제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액션 시퀀스를 쭉 이제 만들어 놓는 과정이 데이터를 이제 쭉 이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걸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인베딩을 하는 거죠. 인베딩을 해서 어떤 특정한 패턴의 크기로 전부 다 이제 처리하도록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확률 분포들, 이렇게 32개 확률 분포들을 제너레이션 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Z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Z를 이제 통해서, 그럼 이제 학습을 하는 은연중에 해당되는 패턴들, 이제 저 확률 분포에 해당되는 패턴들을 이 모델이 계속 이제 얘가 디코더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은연중에 이제 쭉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해당되는 패턴들을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통해서 액션을 주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실 것들이 뭐냐면 여기가 고정이에요. 즉 여기서 언어 모델은 이 즉 입력에 따라서 얘를 이제 출력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얘는 고정입니다. 즉 지금 언어 모델 입력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언어 모델의 가면을 쓴 이제 VA입니다. 그래서 VA의 특성, 즉 이거는 어디서부터 처리가 되느냐?
이제 인코더로부터 들어온 Z, 즉 Z가 이제 벌써 배워져 있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얘는 지금 현재 로봇의 행동 패턴들, 즉 Z가 여기 안에 이제 쭉 배워져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여기서 영상들이 쭉 4개 영상들이 오게 되면 얘네들은 레즈넷 18을 써요. 레즈넷 18을 써서 얘가 퓨처맵을 512 퓨처맵을 쭉 만들. 그것이 이제 어떤 토큰처럼 얘가 이제 쭉 해서 임베딩이 돼서 토큰처럼 이제 쭉 해서 이제 영상 토큰이 있고, 그다음 행동 토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그런 분포 특성에 대한 토큰들을 전달해 주게 되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이제 쭉 디코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출력 결과들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액션을 통해서 이제 액션에 해당되는, 여기서 이제 어떤 여기에 어떤 언어 모델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액션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런 이제 것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디코딩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Z가 없어요. 즉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VA에서 인코더 디코더라고 해서 이제 인코더 역할은 뭐냐면 그냥 걔를 학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걔를 통해서 인코더가 이제 쭉 들어와서 학습하는 동안에 인코더도 동일하게 학습이 되고 디코더도 동일하게 학습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작이 될 때는 인코더가 없이 그냥 샘플링만 해서 샘플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비디오,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만 줌으로 인해서 얘는 거기 잠재 모델 안에 그런 어떤 행동들의 습관들이 배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 이제 그런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디퓨전 폴리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 폴리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알고리즘적으로는 그럼 VA가 더 좋냐, DDPM 이제 DDPM이 더 좋느냐 하게 되면 사실은 DDPM이 더 생성형 모델이 더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VA를 쓰는 ACT보다는 DDPM을 쓰는 디퓨전 폴리시가 좀 더 성능이 좋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CPU 퍼포먼스를 많이 잡아먹어. 그래서 똑같은 로봇을 돌려봐도 LCT는 잘 동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기 DDPM 디퓨전 폴리시 모델들은 굉장히 느려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디퓨전 폴리시는 이제 뭐냐면 비주어 모터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비주어 모터는 뭐냐면 눈으로 본 것을 내가 어떤 모터를 동작을 시켜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 자체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비주어 모터라는 컨셉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지금 보시면 어쨌든 조금씩 노이즈를 섞어서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화이트 노이즈가 되는 것이죠. 반대의 컨셉은 뭐냐면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한번 이렇게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할 수도 있고요. 건너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런 얘의 어떤 패턴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누적 패턴들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바라는 것은 누적된 어떤 값들이다라는 거죠. 누적된 이제 값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씩 갈 수도 있고 이제 건너뛰어서 누적된 어떤 특성들을 리니어하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리니어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얘는 지금 보면은 내가 한 칸씩 갈 거를 뭐 2칸씩 가거나 뭐 3칸씩 가거나 해도 동일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럼 노이즈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뭘 학습을 한 거냐? 요때 얼마만큼 노이즈를 섞었는지를 계속 학습을 하는 거야. 이때는 얼마만큼이고 이때는 얼마만큼 학습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화이트 노이즈에서 내가 계속 노이즈를 빼 나가다 보면은 원하는 어떤 패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본 것이고 그럼 로봇으로 적용했을 때는 얘는 이제 뭐로 바꿔야 되느냐? 영상을 우리가 액션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액션의 모음을 우리가 트래젝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트래젝토리를 이제 쭉 해서 트래젝토리를 이제 그럼 노이즈 트래젝토리 만드는 거야. 즉 아무런 어떤 특성이 없는 노이즈 트래젝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노이즈를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이제 빼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내가 해당되는 트래젝토리를 알아낼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뭐로 구현을 했냐면은 유넷으로 구현했어요. 유넷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현해서 얘는 보면은 뭐냐면 각각의 스텝마다의 얼마나 에러가 노이즈가 섞였는가 하는 것을 이 유닛에서 이제 알아낼 수 있어. 그럼 계속 돌리면은 각 스텝마다 돌려. 그래서 여기서 T라는 것이죠. 현재 이 T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스텝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스텝이냐, 이 스텝이냐, 이 T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얘는 하나를 가지고 이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전체적인 스텝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의 모델 안에다가 녹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T와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그럼 현재 스텝에서의 얼마나 노이즈를 내가 섞었느냐. 그럼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그럼 현재 내가 입력을 주고 노이즈를 현재 스텝에서 빼주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노이즈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뭐로 대입을 하면 되냐면 액션의 이제 집합, 트래젝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내가 맨 처음에는 뭐를 주느냐? 노이즈 트래젝토리 줘야. 완전히 화이트 노이즈에 트래젝토리를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요 패턴을 이해했기 때문에 요 모델을 적용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트래젝토리를 이제 얻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요 DDPM 디퓨전 폴리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노이즈를 예측하고 나서 그만큼을 빼주면 좀 더 좋아지고 다시 또 좋아진 상태에서 노이즈를 예측해서 다시 빼주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 스텝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결국 노이즈를 줬는데 해당되는 원본이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노이즈 액션을 주고 나서 액션의 그룹, 액션의 트래젝토리를 주고 나서 계속 노이즈를 빼다 보면 트래젝토리가 나오게 돼서 한 16개 정도 트래젝토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16개의 트래젝토리를 액션들을 쭉 한번 실행을 하고 나서 또 상태를 봐요. 상태를 보고 나서 다시 보고 이제 이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조건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은 이제 이런 조건형을 많이 쓰죠. 조건을 많이 써서 내가 여기서 보면은 keep looking into 카메라를 보고 있는 그런 이제 고양이를 만들어줘라고 이제 조건을 준 거예요. 고양이 만약 이런 조건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고양이를 만들어 주는데 이 조건을 주게 되면은 이제 고양이를 만드는데 이 해당된 조건에 맞는 이런 이제 고양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로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우리가 노이즈 트래젝토리로 넣어주는 요걸 대치하는 거예요. 노이즈 트래젝토리를 대치를 하고 조건을 뭐로 주느냐면 여기서는 텍스트로 준 게 아니고 영상으로 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그 영상에 어떤 비춰진 조건들이 있어요. 즉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타겟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그런 부분들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이즈를 계속 빼 나가는 거야. 여기서 노이즈 예측하고 빼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노이즈 예측하고 빼고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내가 원하는 현재 조건에 맞는 트래젝토리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 트래젝토리가 생성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액션을 뭐 16번 쭉 하고 나서 그럼 현재 또 상태가 보여지죠. 현재 로봇 상태, 그다음에 카메라의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거를 이제 노이즈 트랙터를 주고 다시 이제 계속 이런 조건을 계속 주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과정을 가지는 것이 이제 디퓨전 폴리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로 하느냐 이제 비주어 모터라고 합니다. 비주어 모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영상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비주어 모터라는 컨셉으로 이제 주고 있어서 이제 비주어 모터라는 컨셉을 해갖고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이제 보면은 카메라가 이제 탑에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에 있고 이제 그 해당되는 손목에도 있고 한다면 조건이 계속 달라져요, 그죠? 내가 현재 어느 상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로봇 상태가 어디 있으면은 그럼 내가 사람은 이제 알 수 있어요. 내가 컵을 들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눈으로 보고 그러고 나서 얘를 어떻게 손을 움직여서 이제 어떤 그 컵의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DDPM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카메라의 어떤 조건에서 컵의 어떤 위치, 그 다음에 내 로봇팔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얘가 그러면 내가 어느 경로를 어떻게 가야지 내가 그 손잡이를 잡고 할 수 있다. 그거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모방 학습을 통해서 아는 거죠. 계속 얘가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로봇을 조작해서 이제 로봇을 이제 컵을 잡게끔 해주고, 그럼 그때마다 계속 카메라가 촬영이 돼서 이제 데이터셋이 모아지고 그때마다 로봇의 어떤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모방 학습의 이제 단계가 맨 처음에 이제 암시적 모방 학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시적 모방 학습,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레디언트 필드에서 이제 여기 보면 디퓨전 폴리시 형태, 지금 이제 디퓨전 폴리시 형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굉장히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DDPM 트레이닝을 이제 쭉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노이즈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노이즈 트레젝토리예요. 그래서 학습을 해요. 그러면 계속 노이즈를 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노이즈가 빠진 트레젝토리가 나오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액션을 어떻게, 현재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컨택이 돼서 얘를 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이제 조건이 있겠죠. 내가 컨택이 된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이미지 상태를 보니까 목표치는 어디가 있으니까 그럼 트레젝토리를 또 발생을 시켜요. 내가 어디로 가라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지금 트레젝토리들을 쭉 만들어서 이제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진행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을 가지고 T자를 가지고, 저기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타겟이고요. 현재 로봇의 팔에 그 위치가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계속 노이즈를 빼서 트레젝토리 생성해서 움직이고, 다시 또 조건 봐서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해서 이제 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이제 DDPM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이즈의 어떤 트레젝토리가 노이즈 상태에서 계속 노이즈를 빼게 되면 원 상태로 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비전 인코더, 여기서 보시면 조건들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는 이제 원래 영상을 주고 텍스트로 조건을 줘서 해당되는 조건을 만들듯이, 얘도 지금 보면은 트레젝토리 주고 영상을 이제 줘서 이 트레젝토리가 어떻게 생성이 될지를 이 트레젝토리 결정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영상이 들어오고 영상에서 512의 퓨처맵이 발생하고, 그 512의 퓨처맵 자체가 뭐냐면 조건에 해당되는 거야. 계속 이제 어떤 영상의 상태에 따라서 이 512의 어떤 그 값들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계속 학습을 시켜서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얘가 동작을 해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르넷이라는 것을 써서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넷을 써서 계속 이제 노이즈를 계속 이제 트레젝토리 주고, 여기서 입력 이미지 대신에 트레젝토리 주고, 계속 얘는 노이즈 얼마만큼 노이즈를 갖고 있는가를 예측을 하도록 해줘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근데 그것이 어떤 시간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T라는 타임을 줘서 어떤 시간에서의 노이즈가 얼마만큼 섞여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조건을 줘요. 여기서는 이제 조건은 이미지 영상을 줘서 현재 나의 위치와 카메라의 어떤 상태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 타임을 이제 이렇게 시뉴소이달로 해서 임베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저희가 쭉 코드를 분석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제 비전이 이미지가 들어오고, 그 이미지를 다시 이제 위치, 현재 로봇의 위치 포지션이죠. 포지션이라는 것은 이제 X, Y, Z, 그 다음에 롤, 피치, 요 이렇게 해서 현재 로봇의 어떤 자세가 어떤 상태가 있는가를 이제 그럼 이 조건들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상의 조건과 그 다음에 자세의 조건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 노이즈 액션이 만들어져요. 노이즈 액션이 만들어지고 얘를 이제 반복해서 쭉 이제
쭉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얘가 지금 보면은 해당되는 것. 이거는 이제 딥러닝에 해당되는 것과 똑같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로스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네트워크가 계속 훈련이 돼서 해당되는 어떤 시간대에서 얼마만큼 내가 노이즈를 제거해야 될지를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화이트 노이즈에서 노이즈를 계속 빼다 보면 내가 원하는 노이즈 트레젝토리를 이제 발생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트레젝토리 만들어지고 실행하고 원하는 트레젝토리 만들어 실행하고 자 이렇게 이제 처리하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두산 로보틱스 로봇에다가 불행히도 저희가 로스트를 썼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로스트가 지원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이것도 이제 시즌 5에서 얘가 이제 저희가 이제 로스트를 쭉 직접 만들고 무빗을 써서 카메라 입력을 받아서 푸시티라는 입력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떤 여기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얘가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푸시티 알고리즘이 결국에 이제 무빗을 통해서 어떤 좌표값을 주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리퍼 값을 어디로 가라. 그래서 그러면 인버스 키네마틱을 통해서 해당되는 액션들을 하나씩 수행하면서 내가 T자를 계속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경로를 지정해줘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세 번째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모델은 이제 거대 언어를 써요. 사실 저도 이제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 저도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비전 쪽에만 이제 많이 관심이 있었고 물론 이제 자연어도 이제 사실 트랜스포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았는데 워낙 이제 거대 언어들이니까 저희 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요 근래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거대 언어를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이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LNM이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이 쭉 이제 2019년도에 T5 요 T5 일단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이제 현재 지금 GPT-4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한 2년 사이에 세상을 바꿔놨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자동화를 통해서 인간이 지금 하는 어떤 모든 영역들이 파괴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 알파고가 바둑을 이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둑계는 완전히 사실은 초토화됐죠. 지금 이제 AI가 도장 깨기로 가고 있어. 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그래서 이제 계속 영역 파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말로 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 가라사대. 하듯이 뭐 이게 말로만 하면 다 되는 세상 프롬프트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됐는데 이것이 이제 로봇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사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도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까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거치게 되는 거예요. LNM이 있고요. LNM은 거의 포화 상태예요. 모든 지금 자연어들은 거의 이제 사실 갈 만큼 갔어요. 더 이상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는 상태로 이제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다음 뭐가 이제 되느냐? 비디오예요. 비디오는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디오들이 계속 이제 추가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텍스트를 변환을 시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VLM이라고 합니다. LNM에서 현재의 시대는 이제 VLM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겠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제 VLA라는 이제 컨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VLA는 이제 언어 대신에 말 대신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하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상위단과 하위단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단은 거의 완성도가 많이 높아진 거고요. 하위단에 대한 우리가 사실 이제 사람이 봐도 그렇죠. 상위단에서 내가 아까 물컵을 잡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을 다 세우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씩 액션을 하죠. 첫 번째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손의 숙련도에 따라서 사실은 그 컵을 잘 잡아서 내가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숙련도가 떨어지면 물에 못 마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상위단은 뭐냐면 이제 언어 모델이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요 해당된 액션을 이제 제너레이션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이 계속 이제 정교화 되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VLA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텍스트, 비디오, 자세 여기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 붙고 다음에 이제 액션을 해석하는 이제 디코더가 붙어야 돼요. 디코더가 붙어서 그 해당되는 이제 토큰이 들어왔을 때 그 해당되는 토큰을 내가 얼마나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벌구일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LNM으로 프리트레인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VLA로 비디오로 해서 이제 일반적인 프리트레이닝 하고 나서 그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파인 튜닝을 어디서 하느냐? 이제 여기 이제 끝단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액션에 맞게끔 이제 변형해서 해당되는 이제 액션들이 잘 동작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삼벌구예요, 세벌구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돼지고기나 이런 걸 할 때 먼저 그냥 생으로 온 거를 이제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미리 구워서 이제 다시 이제 재벌구이 하듯이 해서 먹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 근데 이 언어 모델은 세 번 굽는 거예요. 첫 번째 프리트레이닝하고 두 번째 이제 비디오나 이런 걸 섞어서 프리트레이닝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이제 어떤 거대한 이것도 이제 보면은 데이터셋이 다 있어요. 언어에 대한 데이터셋, 비디오에 대한 데이터셋, 로봇 행동에 대한 데이터셋 이 세 가지 데이터셋들이 다 있어서 세 번을 얘가 이제 거쳐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에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LNM과 아까 VLM과 VLA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LNM은 텍스트 텍스트죠.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제 GPT, 라마, 제미나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VLA에서 쓰는 이제 그 코어에 대한 LNM은 뭐냐면 팜M이라는 것이 팜이 있고요. 이 팜은 그 이제 구글에서 나온 거죠. 이제 TO, 감마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VLA 이제 비디오 쪽을 이제 프리트레이닝 해요. 비디오를 집어넣어서 계속 훈련을 시켜서 그러면 이제 영상에 대한 입력에 대한 프리트레이닝이 다 돼 있는 거대 모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쭉 해주게 되면은 여기 보면 팔리엑스나 팜이나 그 다음에 프리즈마틱, 그 다음에 7B, 그 다음에 파리젠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로 돼 있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팜2를 이제 VLM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팔이라는 것을 이제 LNM으로 쓰고 VL을 쓰고 그 다음에 요거로 만들어진 VLA가 뭐냐면 RT2예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 저는 이런 개념이 없을 때는 언어 모델이 어떻게 액션을 만들지라는 어떤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의심을 갖고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언어 모델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어떤 3단계를 거쳐서 언어 모델, 그 다음에 비디오 거대 모델, 그다음 액션 거대 모델 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데이터셋들이 다 있는 거죠. 다 데이터셋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이런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나눠서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딥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조금 더 이제 현재 그 로보틱스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마2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속도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온 이제 라마2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임베딩이 안 돼요. 서버로 해서 동작을 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70억 개 이제 그 파라미터를 튜닝을 한 거죠. 맨 처음에 초벌구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NM을 이제 라마2 7B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VLM 할 때 이제 테크닉이 있어요. 테크닉이 이제 뭐냐면 클립과 시그립이라는 것이 있어요. 클립이나 시그립은 두 가지를 잘 섞어주는 거예요. 영상과 이미지를 잘 섞어서 그것이 이제 언어 모델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학습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픈 AI에서 시립이라는 걸 만들었고, 근데 구글 리서치에서 시그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VLM 단계에서 언어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이제 섞어주는 단계에서의 이제 임베딩하는 단계에서의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VLM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이게 VLM이죠. 계속 이제 얘가 막 이제 비디오들을 학습을 시키는 거야. VLM을 통해 학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까 RT1을 먹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 RT2가 됐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시면 여기서 RT1은 뭐냐면 일반 언어 모델이에요. 트랜스포머를 쓰는 일반 언어 모델이다가 최초의 그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은 뭐냐면 RT2인 거죠. RT2가 먹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LNM이 돼서 이 LNM이 이제 나름대로 입력, 영상, 텍스트, 비디오, 액션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뭔가 액션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이제 VLA라는 컨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픈 VLA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되게 작년에 되게 유명했고 올해는 약간 바뀌었어요. 또 이제 계속 이제 소타가 바뀌어요. 사실 이게 사실 작년에 계속 핫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한물간 어찌 보면 이제 또 이제 이것도 따라가기 힘든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봤듯이 LNM은 뭐냐면 얘는 이제 뭐를 쓰냐면 라마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LM은 뭐냐면 얘는 이제 아까 뭘 썼냐면은 프리즈마라는 걸 썼어요. 여기서 이제 LM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즈매틱 7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를 이제 추가했냐면 액션 D 토큰이라는 걸 써서 이 토큰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해석해서 내가 이제 로봇팔의 어떤 자세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덧붙여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지금 보시면 느려요. 엄청 느리죠. 지금의 이슈는 뭐냐면 경량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경량화 이슈로 계속 처리하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보다 좀 간단한 이제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이 있어요. 데이터셋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 LNM용 데이터셋, VLM용 데이터셋, VLA용 데이터셋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로봇을 잘 움직일 수 있느냐? 벌써 데이터셋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버클리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딥마인드 그다음 CMU, 콜롬비아 등에서부터 대규모 범용 로봇 세트를 만들었어요. 즉 이제 아까 이제 어떤 되냐? 입력이 인풋, 이미지, 언어, 텍스트, 그다음에 자세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벌써 기본적인, 그러니까 즉 초벌구이만 해도 기본 50%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원하는 모방 학습을 통해서 해당되는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봇이 22개의 로봇을 얘가 지금 다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150종 이상의 로봇들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0M개의 이제 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작업 타스크 수가 527개입니다. 527개. 그러니까 웬만한 타스크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타스크들, 뭐 이제 픽앤플레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로봇이 하는 동작들, 512개의 동작들을 명시적으로 얘가 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셋들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로봇 액션 여기서 이제 자세 값들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묶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제 이것이 이제 얼마가 있느냐? 아까 7비계 그 정도의 개수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픈 VLA에서는 오픈 X 임베디먼트가 있고요. 옥토도 이제 같은 걸 쓰고요. 이제 파이라는 것은 이제 로봇의 데이터셋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이 제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그 오픈 VLA가 그 약간 무겁다라고 했는데 계속 경량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젬마가 좀 경량화 모델이거든. 젬마는 이제 뭐냐면 제미나이의 이제 경량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미나이의 경량화 모델을 이제 요게 이제 VLLM이고요. 그다음에 팔리 젬마는 뭐냐면 VLM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이제 비디오와 같이 섞어서 이제 처리한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이제 VLA 형태의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벌구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해서 내가 원하는 모방 학습을 통해서 해당된 동작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해당되는 VLM이나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나중에 액션 디코더처럼 액션 이제 익스퍼트가 있는데 여기서 달라진 건 뭐냐? VLA는 액션 하나씩만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아까 디퓨전 폴리시는 트래젝토리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끝단에서 이제 끝단 처리예요. 결국 이제 상위단은 굉장히 언어 모델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잘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위단에서는 어떤 걸 쓰느냐 계속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는 이제 액션 단위로 처리하던 거를 트래젝토리로 처리하고, 혹은 여기다 이제 디퓨전 폴리시가 붙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2025년에 가장 이제 최신 논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VLM에서 이제 액션 익스포트를 통해서 VLL가 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로봇의 어떤 로봇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집어넣어져서 실제 이제 어떤 현장에 사용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데모를 저희가 했던 걸 간단하게 데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네요. 네,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저희가 향후 계획이 이제 뭐냐면 이제 ACT 디퓨전 폴리시 이제 동작 테스트 이제 보면은 이제 파이 제로까지 동작 테스트를 하는 것이 다음 시즌에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유니티 시뮬레이터를 좀 더 고도화해서 이제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저희가 해봤더니 굉장히 그 주변 환경에 민감해요. ACT나 이런 것들도 약간 색깔이 바뀐다든가 뭐 개수가 달라진다든가 이제 굉장히 많은 훈련을 이제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유니티에서 그렇게 되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그 값들을 얻어내고 그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리얼 월드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아까 이제 디퓨전 폴리시에 대치가 되는 컨시스턴시 모델도 이제 완성을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다음 실용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옷을 개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 뭐 햄버거 만드는 공정을 해본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로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저희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 이제 장비가 지금 여기 앞에 있지만 한 대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어쨌든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지원을 혹시 해줄 수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산업용 로봇들, 협동 로봇도 이제 다뤄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같이 결합해서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Q&A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네네. 리드에는 지금 그리프가 없고 손으로 하죠.
손으로 이렇게 그리퍼 역할을 거기서 이제 좀 이따 한번 시연을 네네. 해볼 생각이- 저게 궁금했어요. 네네네. 왜 둘 다 똑같이 그리프가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리더는 그리프가 없이 하는데 어떻게 학습을 시켜주는지 그게 좀 예, 궁금했어요. 한번 여기 그리퍼 안에 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그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거기서 이제 트리거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그리퍼 열리고 닫히고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가천대학교 4학년 학생들인데 최근에 그 르로봇 그 모방 학습을 두산 로봇에 적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하려고 하는데 혹시 두산 로봇에 모방 학습이 적용이 되는 거 맞나요? 네, 저희가 아까 디퓨전 폴리시는 해봤고요. 약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단점은 이제 저희 회사로 오셔야 됩니다. 혹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두산 그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얘가 소켓으로 얘가 지금 요 제어기 TCP 버스 모드로 이제 동작이 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돼요. 다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 만들고 이제 서버 만들어서 이제 이제 보면 무빗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빗이 보통 무빗2가 요즘은 C++만 제공이 되거든요. 무빗1은 파이썬 C++ 했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다시 그 C++를 C로 만들기 위한 다시 이제 그걸 다시 클라이언트를 다시 만들었어요. 서비스를.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으로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아까 이제 디퓨전 폴리시에서 얘가 이제 아까 이제 쭉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게 되면 트래젝토리 나오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다 이제 트래젝토리마다 인버스 키네마틱을 이제 해당되는 좌표값을 던져주는 거야. 좌표값을 던져주면 얘가 이제 여기를 받아서 로봇이 해당되는 액션들을 쭉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로스를 잘 쓸 수 있느냐 하고 그 다음에 무빗을 한번 써봤느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로스2가 지원이 잘 안 돼요. 무빗도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거를 프로젝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예. 잠시.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가천대학교 학생인데요. 저희가 그 두산 로봇 로스2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때 그 기터브에 두산에서 올려준 패키지로 했을 때는 로스2나 무브잇 지원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부분이 다 그게 바꾸셨다고 저희가 하셨는데, 1년 전에 써봤는데 요즘은 업데이트가 됐나 보네요. 아, 근데 네. 최근에 모델마다 약간 달라요. 저희가 0609를 썼나 했는데 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같은 네, 0609. 0609 저희가 쓸 때 1년 전에는 아마 안 됐었고요. 지금 아마 좀 두산에서 업데이트 해놨나 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추가로 질문 한 개 더 예. 이 학습시킬 때 보면 이제 카메라를 2대 이제 위에 하고 네네. 전방 뭐 이렇게 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로봇마다 이제 손목에 카메라가 있는 경우도 네네. 있고 네. 이게 미니멈 카메라가 몇 개 정도 필요한 건지 아니면 특정 위치에 있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런 걸 좀 알고 이제 싶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음영 구역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손목이라고 하면은 가까워지면은 다른 데를 보거나 영상이 계속 그렇게 바뀌는 되면은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에서 그걸 보강해서 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그 영상에서 뭔가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2개 정도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전에 UMI 같은 경우는 어안을 썼어요. 그래서 좀 어안을 쓰고 그다음 양쪽에 미러를 뒀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실은 카메라가 세 개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양쪽으로 미러를 둬서 그 플리핑 이제 크롭 이제 미러링을 하게 되면 반전이 되니까 미러링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처럼 조금 더 역할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보관법을 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네네.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간단한 컵을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요렇게 하는 학습 이제 행동을 이제 사람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노트북에서 학습을 할 때 학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건지 ACT로 했을 때요. 학습 시간이 아마도 저희가 이제 사실 노트북으로는 하진 않고요. 아, GPU가 있는 거를 써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콜앱에서 이제 많이 써요. 콜앱 프로를 써서 하면은 그래도 한 3-4시간 정도면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좋은 GPU를 쓰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큰 역량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콜앱 프로 정도 이상은 이제 써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요. 예. 예, 혹시 추가 질문 예,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 쪽으로 이제 저를 좀 접근을 좀 해보려는 사람인데요. 네. 저는 좀 취약점 분석 쪽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데 들어보니까 중간에서 약간 공격 벡터들, 좀 포인트들이 좀 약간 생각이 좀 많이 났는데 따로 만약에 보안 쪽으로 만약에 뭐 한다고 하시면은 통신 이제 암호화 통신 외에도 혹시 요런 거에서 혹시 보안 쪽으로 구현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일단 통신 구간 외에 이제 글쎄 일단은 그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어쨌든 그 적나라하게 해당 모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걸 잘 관리한다든가 뭐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나머지 통신 구간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서 예. 로컬에서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어쨌든 이게 로봇이 인베딩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그냥 워낙 이제 아까 LNM 거대 모델은 크다 보니까 로봇 안에 심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차차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량화도 계속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들도 이제 계속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예. 저는 지금 AI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개발자인데 네. 제가 일단 백그라운드는 제가 로보틱스는 잘 모르거든요. 네, 제가 저기 PPT에서 라마 2 7B로 뭔가 파인 튜닝 같은 걸 하셔가지고 네네. 그 액션에 대해서 뭔가 학습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로보틱스 쪽에서도 그러면 보통 모델이 더 커지면 성능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또. 일단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3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LNM 그 라마 관련해서도 지금 프리트레이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VLM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그 이제 어떤 비디오 쪽 관련돼 있는 이미지 이제 하고 텍스트 합성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네. 보통 논문에서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뭐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 어디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세 스텝을 거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 데이터셋이 다 달리는. 근데 텍스트는 거의 트레시홀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해당되는 모델들을 어느 정도 써도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비디오 쪽은 이제 계속 이제 또 그것도 확장이 되고 있죠. 비디오는 사실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이제 비디오 쪽 VLM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보면은 액션에 관련돼 있는 거 VLA도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까도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디폴트로 어느 정도까지 레벨로 가느냐는 계속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 이제 모방 학습을 통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이제 그럼 네 스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언어 모델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질문은 이게 모델이 커지면 성능이 좋아질 텐데 그러면 당연히
날리지 디스틸레이션도 네. 모방 학습으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을 거. 그 파인 튜닝 그러니까 더 큰 모델로 파인 튜닝 한 다음에 그걸 날리지를 디스틸레이션 하면 되는데 네네. 혹시 그런 관련된 연구도 많이 진행.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네네. 뭐 이렇게 LNM을 증류한다든가 뭐 하는 뭐 파인 튜닝 한다든가 하는 기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걔도 지금 보면 양자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저 그리고 또 잠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저 액션에 대한 뭐 트래젝토리 같은 거를 학습하는 걸 프리트레인 단계에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레이어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아주 크게 플래닝하는 레이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 하이 레벨의 어떤 액션들, 타스크 레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교하게 뭐를 하는 레벨이 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플래닝하고 그다음에 타스크들이 되게 정교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얼마나 내가 이제 손이 좋으냐, 로봇이 이제 얼마나 그 튜닝은 이제 아랫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언어 모델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까 그거를 디퓨전 폴리시라든가 이런 걸 쓴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변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네, 그럼 실제 이런 논문에서 나오는 것들이 네. 그 사용자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로보틱스로 지금 활용되는 게 있나요? 지금 보면은 아마도 지금 저기 어디죠? 테슬라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들 이제 그 로봇들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현재 논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오픈하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논문에서 나오지 않는 기술을 쓰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아마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을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지금 걔네들이 현대에서 뭐 해외 공장을 차린다든가 할 때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보스턴 다이나믹한테 뭔가 특별한 어떤 주문을 해서 뭔가 이렇게 로봇이 이제 AI 로보틱스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상당 부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사이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 큰 변화가 있고요. 또 앞으로 1년은 지금 현재 바뀐 것보다는 더 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 3년 내에는 나름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상화되지 않을까. 예.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걸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1, 2년 후게 되면 이거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